안녕하십니까? 세계지리 수업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기로 했었죠. 여름방학 때 2학기 진도를 먼저 영상으로 좀 보고 2학기 때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32강부터는 영상을 통해 개념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32강부터 35강까지는 8단원이에요. 우리 8단원은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한 단원이거든요. 원래라면 세계지리의 맨 끝에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세계지리를 왜 배웠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는 단원이지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32강부터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학습한 내용도 많으니까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32강을 펼쳐주시고, 자, 제목을 읽어보니까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 블록이네요. 요 내용은 지금 뒤에서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국가 간의 어떤 상품이나 생산 요소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경제의 세계화와 세계 무역기구입니다. 우리는 세계화라는 말을 이미 1단원에서 학습한 바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국경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그 국가 간의 경쟁이 더 심화되었고 지역이라는 것이 세계 무대에서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런 용어도 배웠었고 세계화에 따른 지역화 전략 이런 것도 1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경제의 세계화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등장한 세계무역기구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아마 이미 학습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편안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WTO 세계무역기구가 등장합니다. 자, 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이후로 전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UN 다음으로 회원국 수가 많고 세계 거의 모든 제대로 경제활동을 한다 하는 나라들은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넘나들며 물건을 생산하는 국제적 분업 이런 것들도 활발해졌고 상품과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더 활발해지게 되었죠. 자,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라는 이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역 장벽, 예를 들면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전 세계가 다양한 상품을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분업이 확산됐습니다. 우리 1단원에서 비행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본사나 대기업의 연구소 같은 것들은 주로 선진국에 있지만 생산 공장은 개발도상국에 있다든지 또는 여러 부품을 한 대 조립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품의 경우 그 조립을 하기 위한 부품 생산국이 각각 제각각이라든지 뭐 요런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원 이용도 효율적으로 하고 국제 거래가 늘면서 우리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경제의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했고 그 세계무역기구가 이러한 것을 지향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오히려 확대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연구, 개발, 디자인 등의 사업은 선진국에서 하고 많은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만 하다 보니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언제 발전하냐, 우리는 언제 기술적으로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산업기관이 미약한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다국적 기업의 종속, 그래서 우리는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 말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 부문의 약함이 쇠퇴 부분도 있습니다. 국제 분업이 확산되면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들만 발달하다 보니 꼭 필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쇠퇴하는 산업이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농업 같은 거죠.
우리나라가 농업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바로 국제적 분업의 결과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산업 분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자금도 몰리기 때문에 농업의 분야는 상당히 소외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어떤 비행기요, 보잉이라는 회사네요. 혹시 우리 보잉 하면 떠오르는 도시 기억나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우리 시험 문제에 요 8단원에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예, 보잉 하면 떠올려야 되는 도시 하나 있죠? 자,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시애틀.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둡시다. 그죠? 시애틀. 혹시 보잉 말고 다른 유럽에 있는 그 항공기 제조사 이름 기억나나요? 에어버스라는 회사가 있었죠. 에어버스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도시 프랑스의 툴루즈입니다. 그죠? 프랑스 툴루즈. 그 다음에 여기 그 미국의 보잉 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도시 시애틀. 예, 요런 건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자, 보면 이 비행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주체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제적 분업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1단원에 있는 내용이니까 가져와 봤어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진단이 계속 나옵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더 풍요로워질 텐데 왜 경제적 격차가 커질까?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은 오히려 고부가가치 산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준 구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21세기 역행을 했다. 빈국의 절반은 선진국과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 이런 신문 기사가 또 발간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세계무역기구 괄원에 들어있는 거 써야 됩니다. 자, 챙겨서 써보시면서 내용은 거의 다 얘기했어요. 원래는 가트라 그런 게 있었어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런 체제가 종료된 다음에 1955년에 출범을 했고, 뭐,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얘기 아마 책에 써 있을 텐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삼아서만 알아두시고, 어쨌든 자유무역을 추진하자. 공업, 농업, 서비스업에서도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WTO에서 이 결정을 내려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TO에 가입된 국가들을 보면 경제활동을 좀 한다 하는 국가들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우리 북한 정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요 보면은 뭐 별로 나라가 없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몇 나라,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의 몇 나라 요 정도만 제외하면 웬만하면 WTO 가입국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룰로 무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가 WTO라고 하는 체제 하에서 공동의 룰로 무역을 하는데 우리 동네, 우리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좀 친한 짝꿍들끼리는 조금 우리 더 뭉쳐가지고 서로 좀 더 혜택을 주고 싶어. WTO에서 모든 나라가 1대1대1대1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너무 피곤해. 우리 좀 뭉쳐가지고 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요걸 경제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제 블록을 배웠어요. 이미 배웠던 내용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블록 이미 배웠던 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떠올려보죠. 먼저 몬순아시아와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게 있었죠.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이런 게 있었다. RCEP라는 게 있었다. 이런 거 배웠고 자, 유럽은 굉장히 강한 통합의 정도를 보이는 유럽연합 이런 거 있었고요. 자, 북부 아메리카엔 뭐가 있었죠? 여기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서 보면 각 지역마다 통합의 정도는 좀 다릅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이들의 바깥을 역외라고 하거든요. 지역 바깥. 역외의 국가보다는 역내의 국가들을 조금 더 우대하고 통합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세 가지 정도는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지역,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구성하는 배타적, 다른 사람은 배제해. 우리 역외의 국가들은 배제하고 역내 국가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자. 요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대표적인 게, 자, 유럽연합, 우리 많이 배웠어요. 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들어본 적 없어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금부터 들어볼 거고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들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메르코수르라는 거, 요것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다자주의, 그러니까 세계 여러 국가가 각각의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 활동하는 이런 걸 표방하는 세계 무역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제 협력을 좀 더 추구해보자 하는 거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대요. 자유무역협정, 무역을 할 때 조금 더 혜택을 주자. 이런 거로부터 관세동맹, 외국가가 역외끼리 역외 국가끼리 할 때는 관세를 더 많이 받고 우리끼리는 관세를 깎아주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공동시장 같은 것들이 주로 보면 아까 남미 공동시장이란 말도 썼는데 어떤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경제적인 그런 그 공동에 대응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고, 완전 경제통합, EU가 하고 싶은 거죠.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서 완전히 경제가 통합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블록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형을 막 구분하는 것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유무역협정에는 뭐가 있고 관세동맹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 나왔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사례가 어느 정도의 통합도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블록의 장점과 단점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나 혼자서 전 세계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상대하니까 좋은 점이 많지만, 반대로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과 이로 인한 국가 간 무역 분쟁,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좋아. 안 친한 친구가 와서 나 너희랑도 거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차별받아? 라고 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통합 단계를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아까 관세동맹, 자유무역 협정부터 완전 경제 통합까지 있고, 아마 지금 EU는 4단계까지 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EU를 4단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적어도 3단계 정도는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역내로, 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생산 요소가 이동하고, 공동관세, 역외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자기들끼리 무역할 때는 관세도 없고, 요 정도까지는 이유가 온 것 같고, 또 4단계까지도 추구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단일통화죠. 자, EU의 단일통화는 유로라는 돈이 있었죠. 그래서 EU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완전한 통합까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3단계와 4단계의 중간쯤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건 이제 가장 낮은 거죠. 여기로부터 이렇게 높은 단계까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은근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생산 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자, 생산 요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산 요소. 자, 생산 요소라는 말을 좀 알아둡시다. 자, 생산 요소라는 말, 요거는 경제 시간에 잘 나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경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알아둘게요. 생산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세 가지예요. 노동, 자본, 토지를 뜻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토지는 움직이기 쉽지 않겠죠. 땅덩이를 들어다가 다른 나라 갖다 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노동과 자본을 뜻해요. 그래서 사람과 돈이 자유자재로 움직여 다닌다.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어야 3단계다. 그래서 유럽에 쉥겐 조약 있었죠.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거. 이것 때문에 EU는 적어도 3단계는 달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요거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블록을 하나씩 보죠. USMCA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USMCA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고, 자, 여기서 같이 우리가 알아둬야 될 키워드 뭐였어요? 자, 미국에서는 뭐 본사라든지 여러 그 본부가 위치해 있고, 생산 공장을 멕시코에 두고,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로 이렇게 서로 무역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제조업 수출액 비율이 매우 높죠. 자, 미국과 쌍둥이 도시를 이루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경 지역에.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그 키워드 뭐였었죠? 마킬라도라였었죠. 그죠? 요거는 기억해 두십시오. 마킬라도라 프로그램. 그래서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지대에 멕시코의 그 어떤 많은 생산 공장이 몰려 있는 거, 그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동남아시아는 지금 개발도상국이 상당히 많은데 이 위치한 10개국 간에 서로 간의 기술 및 자본 교류, 자원의 공동 개발 이런 거 같이 해보자라고 맺었는데요.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민족이나 문화나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경제적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USMCA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배운 EU 이런 것보다는 훨씬 통합의 정도가 낮아요. 그래도 공동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입니다. 우리 백지도 나왔으니까 한번 국기 보면서 나라 이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첫 번째 나온 나라. 자, 여기는 필리핀이죠. 자, 나라 이름 여러분들 요거는 교재에 없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황스럽네요. 다시. 짠. 네, 다시 왔습니다. 자, 나라 이름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렇게 그죠? 필리핀 제도에 있는 필리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쪽에 이렇게 큰 나라, 그죠?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섬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육지 부분과 이렇게 보르네오 섬, 요 섬 보르네오 섬이라고 했죠. 자, 요 섬을 차지하고 있는 거, 요거 말레이시아죠. 자, 그 다음에 요 보르네오 섬은 나라가 3개라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여기 쭉 해서 나오고 요거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브루나이라는 나라도 있고. 자,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로 가볼게요. 인도차이나 반도가 이름이 왜 인도차이나 반도인지 얘기했었죠. 인도와 중국 사이라서 인도차이나예요. 그 사이에 있는 반도. 자, 여기 우리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나라 미얀마, 버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미얀마.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끼리 얼굴 계속 얘기했죠. 야, 코끼리 얼굴 모양 요 나라 타이. 그리고 여기 타이와 그 밖에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다 길쭉한데 약간 동그랗게 하트 모양으로 생긴 요 나라 캄보디아. 그리고 지금 여기 짙은 빨강색으로 표시된 나라 있죠? 내륙국. 여기 라오스. 그리고 여기 핫핑크로 표시된 나라 베트남이죠. 조금 정신없게 폐기가 됐는데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국가 백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나라, 그러니까 거의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죠. 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요거 말레이시아 반도 끝에,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섬나라, 요거 싱가포르죠. 자, 이런 10개의 나라가 돼 있고요. 사실 동남아시아로 분류되는 국가 중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속하지 않은 나라는 동티모르 하나 정도입니다. 나머지 10개국은 다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회원국이자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로 구분되는 나라들이에요. 다시 한번 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메르코수르인데요. 영내 관세 정벽을 철폐하고 대외 외국으로
역외 국가들 사이에서 공동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결성된 시장인데요. 여기도 이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도 너무 크고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서 완전히 통합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유럽연합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텐데, 자, 요거 하나는 알아두셔야 되죠. 자, 영국이 EU에서 떠났다. 영국이 EU에서 떠난 사건, 요거 네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자, 나갔다. 브리튼 섬에 있는 영국이 나가버렸다. 브렉시트, 요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다고 했죠. 2020년에 원래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었던 영국이 EU를 탈퇴하였습니다. 브렉시트 용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메르코수르부터 봅시다. 메르카도 꼬문 델 수르네요. 자, 이게 뭐냐면 델 수르 하면 남쪽이거든요. 남쪽에 위치한 남아메리카의 메르카도 하면은 마켓이에요. 마켓 시장. 꼬문 하면은 공통의 커먼입니다. 그래서 5나라가 어디냐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또 백지도 나왔으니까 참을 수 없죠. 백지도 다 공부하고 가야 되니까 봅시다. 자, 요 맨 위에 요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에 힘듭니다. 베네수엘라. 정식 국호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 인구도 가장 많은 나라, 브라질. 자, 브라질과 요 밑에 큰 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 우루과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끼어있는 또 하나의 나라, 파라과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는 얘는 들어올까? 말까? 한번 간이나 볼까? 이러면서 이제 관찰자의 입장으로 있는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이죠. 자, 이 나라를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도가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나라 이름 한번 챙겨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미 공동시장의 통합적인 어떤 활발한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 축구 팬들은 알겠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왼수입니다. 우루과이도 브라질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쁘죠. 이런 국민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남미 공동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뭔가 공동의 움직임을 가지려고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U 회원국 현황. 이거는 이미 유럽 단원에서 학습을 했어요. 다 학습을 한 내용이라 이걸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영국이 빠져나갔다는 거, 그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경제 블록의 특징에서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거든요. 자, 이 가나다라가 뭔지 한번 지도를 보면서 보죠. 먼저 가본 보면요. 가번은 약간 이렇게 줄무늬가 표시가 많이 돼 있네요. 가번 어딨나 봤더니 가로줄 굵은 거 여기 있네요. 자, 가로줄 굵은 거 이거 어느 대륙이죠? 유럽이네요. 유럽에 있는 경제블록 유럽연합, EU네요. 가번은 유럽연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번 볼까요? 어이구,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자, 나번은 이렇게 진하게 색칠돼 있네요. 진하게 색칠된 부분 여기 있죠. 자, 요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고요. 그 다음에 다번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네요. 다번은 보니까 흰색으로 흰색은 아니고 약간 짙은 색? 뭐 이런 색깔이네요. 약간 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가 어디지? 하고 열심히 봤는데 잘 안 보여요. 어디지? 일단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라번 볼게요. 라번은 가로줄 무늬가 굵은 거, 얇은 거 섞여 있네요. 굵은 거, 얇은 거 섞여 있는 건 메르코수르죠? 아, 이건 메르코수르 알겠어. 자, 그러면은 이 연한 색깔로 칠해진 다번이 뭐냐면요. USMCA예요. USMCA는 여기와 함께 두 번째 사선으로 대한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가 동시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연한 회색 위에다가 사선이 같이 꺼져 있어서 안 보였던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가가 EU, 그죠? 유럽연합, 나가 아세안, 그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다가 USMCA, 그 다음에 라가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술, 뭐 요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걸프 협력회의 우리 한번 배운 적 있어요. 그죠? 여기죠, 여기. 그죠? 걸프 협력회의도 한번 배운 적 있고요. 아프리카 연합 AU라는 데도 있어요. 유럽 연합만 있냐? 우리도 있다. 우리도 AU 있다. 하는데 여기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선언만 한 정도입니다. 우리도 해보자 라고 선언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너무나 많은 나라가 가입돼 있어요. 우리도 APEC 정상회담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너무나 많은 나라가 가입돼 있어서 오히려 무언가 국제 경제 블록으로서의 효과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받고 있네요. 자, 어쨌든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EU, 아세안, USMCA, 메르코수르가 주로 나옵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도 한번 지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라는 이렇다. 자, 네 경제블록 중 경제통합 단계가 가장 높은 것은 유럽연합이다라고 해놓고, 자,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쓴 글씨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2020년 기준 역내 총생산. 그러니까 세 나라의 GDP를 합한 거죠. 이것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메르코수르 순으로 많다. 자, 요거 알아두십시오. 오늘 선생님이랑 수능 완성 문제 푼 친구들은 요거 이 문제 보고 당황했을 거예요. 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USMCA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아세안, 그리고 메르코수르 순서입니다. 자, 4개의 경제 블록에 대해서 순서 한번 알아봤어요. 총 무역액은, 자, 무역액 자체로 보면 유럽연합이 나라도 많고 훨씬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더 많대요. 많으면 유럽연합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보다 총 무역에서 역내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역내 무역액은 당연히 EU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관세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역내 무역액.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유럽끼리 자기들끼리 거래를 많이 하더라. 총 인구는 아세안이 가장 많고 USMCA가 가장 적다. 요거 있잖아요. 요걸로 문제를 까다롭게 내려면 되게 까다롭게 냅니다. 이거 순서를 외워야 하나요? 아, 난 이것까지 외우는 거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수 있는데 수능 완성에 거의 판박이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요 내용들, 요 지문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내 및 역외 무역액인데요. 자, 2020년 기준 EU는 역내 무역액이 역외 무역액보다 더 많아요. 무역 총액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USMCA, 아세안, 메르코수르 순서입니다. 지금 보면 메르코수르가 얼마나 이 결합의 강도가 약한지 볼 수 있어요. 자, 결합의 강도는 EU가 가장 세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경제 블록을 서로 비교해 봤습니다. 총 무역액은 이 2개의 그래프를 합친 거잖아요. 두 그래프를 합쳐보면 아, EU가 가장 많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네요.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총 인구로 봤을 때는 아세안이 가장 많고 메르코수르가 적고 EU와 USMCA는 비슷한 수준이네요. 자, 요 정도의 인구 차이는 물론 5천만 명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만한 크기긴 합니다만은 막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아세안 인구가 많구나 이런 것들도 그래프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내 총생산을 보면 미국이 사실 이제 압도적인 어떤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 USMCA의 GDP 합산이 가장 높습니다. 나라는 3개밖에 안 되지만 GDP 합산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아직도 선진국들이 많이 모여있는 EU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개발도상국이 모여있는데 나라 개수가 아세안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아세안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이미 벗어난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적은 데가
메르코스르네요. 여기 있는 그래프 다 외워야 되나요? 그동안은 선생님이 이것까지 그냥 대충 봐놔라고 했는데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연계교재 문제 그대로 있으니까 요거 한번 그래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2강 경제 블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33강 자 지금 넘어가 보시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죠? 우리가 평화와 공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환경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죠? 자, 33강에서 이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